더불어민주당과 원외 친명계 모임 그리고 좌파 성향 시민단체가 추진했던 이른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에 대한 명부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과 친명계 모임이 각각 40만, 30만 명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으나 평양 사는 김정은 등 신상 정보를 무작위로 입력해도 탄원서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떤 코미디 같은 일이 있었는지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정치적 생명이 좌우될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 오늘까지 그동안 우리 정치사에서 보지 못했던 생경한 장면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이재명이 자유대한민국에 끼친 해악으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때문에 오늘 반드시 이런 해악들이 멈춰질 수 있도록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최근 며칠 전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재명의 영장 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하루 앞둔 어제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약 4일간 진행된 탄원 운동에 4명의 전직 국회의장, 민주당 국회의원 161명, 민주당 당직자 175명, 민주당 보좌진 428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민주당 의원은 168명인데 이재명을 제외한 167명 중 6명을 빼고 전원이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의원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인데 이재명의 따까리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요. 이 밖에 민주당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서명운동을 통해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총 인원은 약 90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흘 만에 90만 명이라 참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참고로 지난 2019년 당시 대한애국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 135만 개를 법원에 제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대한애국당이 이날 대법원과 고등법원에 제출한 서명은 2018년 12월 26일부터 그 다음해인 5월 1일까지 4개월간 오프라인에서 25만여 명으로부터 받은 것을 포함해 2017년 8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서 온오프라인에서 서명을 받은 것으로 총 134만 8,828개였습니다. 물론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말한 사흘 만에 90만 명이라는 것은 정말 믿기 힘든 숫자임이 분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탄원 명부 관리가 엉터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과 친명계 모임이 각각 40만, 30만 명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으나 예를 들어 평양에 사는 김정은 등의 신상 정보를 무작위로 입력해도 탄원서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탄원서를 추진한 개딸 등 이재명의 지지자들이 숫자를 부풀릴 의도를 가지고 중복으로 접수해도 이른바 필터링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할 판사를 속인 게 되는 것이고 이 같은 소식을 유창훈 판사도 들었을 텐데 이 탄원서가 오히려 이재명에게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민주당은 홈페이지에 국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달라며 이재명의 구속영장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게재했고 어제인 25일 정오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탄원서에는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계열 정당 역사상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하며 수많은 민주당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당대표라며 10월 재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부재할 경우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이자 가장 중요한 정당의 책무인 선거에 원활히 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의 이러한 탄원서 관리에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탄원서 접수에는 당연하게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데 북한 평양시에 사는 김정은 등의 정보를 임의로 넣어도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신분 확인을 위한 인증 절차가 없었다는 얘기이고 때문에 허위나 중복 서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숫자를 부풀릴 의도를 가지고 한 명이 가상으로 만들어낸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도 이를 걸을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 같은 사실을 민주당 측에서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민주당 친명계 원외 모임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관계자는 한 언론과 통화에서 인증 절차나 이런 것이 없어서 우려가 있다. 연락처나 이름으로 확인이 어렵다며 실질적으로 의도를 갖고 한 명이 1000명, 1만 명 서명하면 어떡하느냐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허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차후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이런 필터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탄원서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인데요. 이게 다름 아닌 판사를 상대로 자행됐다는 점에서 매우 경솔한 행동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이를 오늘 이재명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유창훈 판사의 귀에도 들어갈 텐데 과연 유 판사는 농락당했다는 기분이 안 들런지 이재명에게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 설명해드린 탄원서 말고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주가된 그런 탄원서도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달된 탄원서에는 정세균, 문희상, 임채정, 김원기 등 전직 국회의장 4명과 민주당 국회의원 161명이 참여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의원수는 총 168명으로 이재명 본인을 제외하면 6명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영장 기각 요구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탄원서에서도 민주당의 균열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161명과 전직 국회의장 4명의 숫자 말고 탄원서에 동참한 당직자 수와 보좌진 수가 예상보다 너무나 적었다는 반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선 당직자의 경우 민주당이 텔레그램에 개설한 당직자 전체 대여방에 참여한 인원만 250여 명입니다. 그런데 탄원서를 보면 민주당 당직자 175명밖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 수십 명 이상의 당직자가 탄원서 명단에 이탈한 것입니다. 또한 보좌진의 경우에도 428명이 참여했다고 했는데 의원 1명당 9명의 보좌진이 배치되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는 민주당 168명 의원실에 소속된 보좌관은 1512명입니다. 따라서 탄원서 서명에 참여한 428명은 전체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 어떤 말들이 나왔냐? 언론과 인터뷰한 한 당직자는 탄원서 서명에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대신 사실상 강제로 서명을 받아오라는 지시가 각 부서에 하달됐다며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각자의 의사도 묻지 않고 무조건 서명하라는 식의 일처리에 반발이 많았다고 말했고요. 다른 당직자는 서명하라고 서류 돌리는 것을 보면서 국민의힘에 국민이 없고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는 말이 떠올랐다며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언론과 접촉한 한 보좌관은 이 대표에 대한 민주당 보좌진 민심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냐고 일갈했고 다른 선임 비서관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의원들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것처럼 보좌진들도 의견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며 탄원서에 서명하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후 당의 균열을 감지한 친명계가 당의 결속을 다지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지만 사실상 여러 군데서 균열이 실제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이번 탄원서 작성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처음부터 영장실질심사 기각을 위한 탄원서를 판사에게 보낸다는 것 자체가 듣도 보도 못한 생경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내용을 보면 사실상 판사를 겁박하는 내용 천지였습니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부디 이런 협박과 겁박에 휘둘리지 말고 오늘 유창훈 판사의 소신 판단을 기대해보면서 뉴스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